3월 19일 수요일, 3월 1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527명이고 1,94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9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52명이고 격리 해제는 407명, 그리고 7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요양병원 집단 감염 방역 조치 상황, 특별입국 절차 확대 시행,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소규모 집단 감염은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계와 개신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부활절 행사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모든 종교시설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확대 시행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중동,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유럽 각국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8일 기준 이탈리아에서 약 3만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스페인 약 13,000명, 독일 약 1만 명, 프랑스 약 7,0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환자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봉쇄령, 입국 금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상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입국자들 중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가 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검역관과 의료 인력 등 인력 배치, 임시 격리시설 확충 등 재반 준비를 마치고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오늘 새벽 1시 베이징발 항공기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 6,329명의 승객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 인력, 행정 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고 기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설치하고 의료 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실행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해 주시고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란 교민들의 귀국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 교민들과 가족 등 총 80명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오늘 16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임시 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 대응팀이 두바이에 파견되어 항공편 탑승 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 등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을 분리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임시항공편이 도착하면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교민은 특별 입국 절차에 준하여 자가진단 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탑승 전 유증상자와 입국 검역 과정에서 분류된 유증상자의 경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무증상자의 경우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고 확진자 외에 모든 입국 교민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민과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한사랑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기준 한사랑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75명이 확진되었고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18명, 환자가 57명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확진 환자들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오늘 중 모든 확진 환자들을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대구시에 소재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철저한 지침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발열 등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증상을 관찰한 후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 생활하는 요양병원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이러한 원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계속적인 산발적 집단 감염, 국외의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모임 자제 등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더 강화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 위생 수칙 준수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시고 자가 진단 앱을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과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발열 등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증상을 관찰한 후 1339와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은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며 다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좀 더 멀어지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은 좀 더 가까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14시 30분에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에는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계 등에 대한 상황은 언론 대응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문자 등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한 분 시청하셨습니다. 기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먼저 조금 개념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인천공학 검역소 임시격리시설 50인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뜻하는 건지 동일한 의미인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50명의 수용 격리시설이 어제 이미 다 찼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의 30대가 이제 발열이 있는데 이제 격리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격리되지 못했던 케이스가 한 몇 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게 실제로 지금은 70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늘리는 건데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 17세 사망 사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격리 시설이 크게 치료를 위한 격리 시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는 이제 확진자에 대한 시설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격리 시설이 유증상자들에 대한 접촉자들이나 유증상자들에 대한 그건 확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머무는 이제 격리 시설이 있는데 인천공항 이제 검역소에 있는 격리 시설은 유증상자들을 검사를 하기 위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는 시설이고요. 일단 그것이 한 50병상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유증상자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격리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정훈련원 약 70실 규모 정도의 격리 시설을 이제 확보를 이제 하였고 오늘 0시부터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필요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인천검역사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전과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대전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검역소에서는 어떤 계속해서 이제 공항에서 대기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어떤 방역적 조치, 예컨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제 범위에서 공항 버스를 이제 타도록 했고 뭐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일단 기가 조치를 이제 자가 격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라기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가 격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어떤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세 사망과 학생 이제 사망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도 같이 이제 검사를 해서 이 교차 검사 결과를 지금 여튼 오전 중에 일단 넣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아마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에서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세종에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KBS, 머니투데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최세롬입니다. 그 복지부 직원들 자가격리를 계기로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회의 형식을 바꾼다든지 지침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17세 사망 청소년 관련해서 아직 사인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10대, 20대 위생수칙 준수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당부나 권고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그 특별 입국 절차에서 무증상자나 증상 경미한 사람은 못 걸러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가 느는데 추가 대책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복지부 8명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는 어제 이제 조치가 되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이전에도 저희가 회의는 가급적이면 만나는 회의보다는 영상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회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부득이한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질의인데 왜 회의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여튼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근거는 저희가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감염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저희가 의무화하지는 않고, 그는 모든 이제 정부 회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영상 회의를 가급적 일단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영상 회의를 통해서,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이제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재택 근무를 통해서 여튼 전화를 통한 그러한 업무 연락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도 스카이프 이런 이제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회의를 이제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7세 학생 사망과 관련되어서는 결과는 오후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라고 일단 했었고요. 이제 학생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학교 개교를 하기 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또 이제 사회 활동들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통해서 예컨대 PC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하튼 학생들에게 이러한 조심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업소에서 이런 예방적인 또 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을 취해라라는 그런 이제 지침들을 내려 보낸 바가 있고, 그것이 각 시도에서 계속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이제 특별 입국 절차 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상이 없는 경우는 도저히 이제 걸러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이 없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항을 이제 벗어난,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로 간 이후에 어떠한 이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특별 입국 절차의 어떤 앱 설치라든지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지원반장입니다. 앱을 설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증상자와 자기가 검역 당시에 자기가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10시에 알람을 보낸다든지 해서 자기가 그걸 체크하도록, 즉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알람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어제 어느 언론사에서 질문이 있어서 그분을 역추적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분이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직후에 그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가서 방문을 하시고 오후 늦게 자기가 증상이 있었음을 그 앱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유증상이 확인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렇게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보건소까지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에 갖춰져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 입국 절차는
검역 당시에 유증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그 이후에 잠복기 동안 자기 스스로 관리하도록 그런 수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KBS 최유경입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특별 입국 절차가 실시됐던 지난달 4일, 2월 4일부터 오늘 오전 0시까지 그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격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입국자 확진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그 자가격리 2주 의무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자가진단 앱으로 14일 동안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안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지, 또 모든 입국자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2주 동안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인천공항에 격리된 사람과 관련되는 숫자는 여하튼 파악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 의무화,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통보, 이런 추가적인 이제 조치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신데, 일단은 입국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제 지자체에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가격리 의무화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어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가격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된 사람들,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논의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저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인데요. 먼저 김강림 차관님 자가격리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그리고 따로 반장님이나 중대본에 전달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초반에 전수조사 2번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다가 또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현재 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관련돼서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치명률 1%가 돌파했는데 이는 중대본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차관님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별다른 증상은 없다.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 중수본에 특별하게 부탁을 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잘 대응을 하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중수본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를 통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라는 내용들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관련되는 특단의 조치, 이 부분이 저희도 두 차례에 걸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집단적인 이제 발생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방안이나 조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고 그다음에 고령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집단 발생이라는 그런 측면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분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치명률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사망으로 바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젊은 사람들, 그다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치료 없이 이겨낼 수는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명률 1%의 의미는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치명률, 뭐 이탈리아는 그보다 더 높은 5, 6%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서 치명률 1%의 의미는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다만 이제 치명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중 환자분들이 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면 그러한 어떤 중환으로 갈 수 있는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큰 의미,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중환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중환자용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원의 어떤 확보라는 부분들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원의 확보를 최대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세 분 신청하셨고요. 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차관님이랑 복지부 8명 증상 없어서 일단 자가격리만 하고 진단은 안 받는다고 그 공지를 주셨는데요. 확진자 만난 이후에 차관님이 예결위 참석 과정에서 장관들도 많이 만난 만큼 검사를 미리 받는 게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받을 계획이 없으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도 가능하고 실제 이전에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 만난 이후에 증상 없어도 진단 검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다 끝나시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역학조사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중수본이 좀 판단할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 경우는 여하튼 증상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검사를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러한 이제 조치들은 뭐 중수본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의 어떤 수준, 강도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치에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이전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역학조사관들이 증상이 없지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받았던 건가요? 그때는 그 증상 없으신 뭐 심재철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들 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분과 관련돼서는 대변인이 좀 추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지침상에서는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에 처하고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판단은 저희 이 중대본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하기보단 현재 방대본을 중심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대본 아까 그
저 이태국 장이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접촉의 정도, 뭐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방대본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면서 검사 의무도 함께 상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접촉의 강도나 접촉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검사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채널A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채널A입니다. 그 오늘 이란 교민분들 입국하시는데 그 지난번 우한 교민분들 입국 때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강풍이 좀 심한데 전국에 있는 그 선별 진료소들 중에서 그 문을 닫은 진료소들이 좀 몇 곳이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신 게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그 야외 설치 진료소들도 꽤 있잖아요. 이제 좀 문 닫은 곳도 몇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사망자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사례에 해당하는 인원은 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이게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대책도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양병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마 요양병원 개개인의 어떤 숫자를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집단 감염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아마 이제 방대본에서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진료소 문을 닫은 곳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야외 설치 진료소를 포함해서 이 부분도 확인해서 여하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확인이 그렇게 쉽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란 교민 입국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우한에서 입국한 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의이신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한 교민은 2주간 시설에서 생활 시설에서 이제 머물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란 교민은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다 이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렇게 한 판단은 일단 우한의 어떤 그러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에 비해서 좀 우한의 집단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와 그다음에 이란의 집단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판단했을 때 우한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수준은 좀 아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이제 모르는 그런 어떤 무증상 감염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음성인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입니다. 저 질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양병원, 요양원 감염 예방 새로운 대책 언제쯤 나올지 좀 여쭤봅니다. 이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돈도 수단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언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이렇게라도 좀 나오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북이랑 경북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이제 실효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좀 있고 또 종사자들이나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혹시 특히 또 당사자들은 인권 침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당이나 금전적 문제 계속 심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책이나 대책, 예방적 코호트 격리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 또는 강화된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차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원인 미상 폐렴에 대한 어떤 전수 검사까지 일단은 했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여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좀 제한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가 워낙 이제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이제 경북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실효성과 관련되어서는 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요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적인 동일 집단 격리 관련되어서 이제 평가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거를 다른 시도에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그 요양병원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고민도 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게 좀 단편적으로 나갔던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치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강하게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첫 번째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막기 위해서 면회가 지금 일절 금지되어 있고 면회가 꼭 필요한 경우는 화상 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환자를 별개의 면회 공간으로 좀 이동시켜서 분리된 독립 공간에서 면회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면회객의 입장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직원들이나 다른 호텔 여타의 방문객들을 좀 걱정을 해서 방문객들은 입장할 때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마스크를 씌운 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들어오게끔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 중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생기는 환자가 있으면은 전원 검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혹시나 제가 놓친 코로나가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가장 이제 고민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아침에 열을 체크하고 그거를 장부에 기록토록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서 혹시 이 직원들 중에서 증상자가 나오는 경우 그거를 좀 조기에 차단하고 빨리 알 수 있게끔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러고도 가끔 터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샘플을 잡아서 환자들을 지금 전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굉장히 복합적인 방역망을 치고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주로 문제는 직원들의 증상 체크, 증상이 있는 직원들이 빨리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일을 좀 더 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집단적으로 감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청하신 기자님들 질의 다 끝났는데요. 세종이랑 서울에 소식 추가 질문하실 분,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저번에 신천지 교인 명단 관련해가지고 요양시설이라든가 종사자 확인을 하셨는데 혹시 그 결과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서요. 나온 게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튼 제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아마 요양병원 요양원 종사자 간병인들은 1,356명 중에서 한 81% 일단 조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56명 중 1,097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원 음성으로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일단
더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은 한 3,146명인데 이 중에 한 70% 정도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일단 아직까지는 검사는 엄성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저 뉴스원 기자 서영빈입니다. 그 분당 재생병원장님이랑 간담회 같이 참석했던 그 수도권 병원장 20여 분이 그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8분에 대해서만 좀 너무 집중적으로 관심을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2차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접촉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장님들이 어떤 분은 아마 격리가 되고 어떤 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역학조사관이 그 조사를 해서 접촉의 정도라든지 뭐 거리, 접촉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라서 각각 결과가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방대본이 알고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서울이나 세종에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서울에서 추가 질문하실 기자님? 네, 저 세계일보 이신경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 그 이탈리아나 페루 등에서 뭐 고립된 교민들 뭐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뭐 한인들이 많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그냥 그 현지 공간하고 같이 해서 계속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예, 뭐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코로나19가 뭐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폭발적인 어떤 확진자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잡혀서 조금 이제 감소 추세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의 사항들이 전혀 녹록치가 않습니다. 유럽이 또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심지어 남미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적인 그런 사항들이 또한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검역 단계에서 했던 강화 노력이 다시 한번 또 강조되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이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는 힘드시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계속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과 같은 가장 단순하지만은 감염병 예방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진 이러한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적인 사항도 물론 그렇지만 외국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좀 개인위생 수칙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좀 보호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개인 간의 어떤 사회적 활동들이 저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은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어떤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런 또 마음만은 좀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몸은 좀 더 멀어지지만 마음만은 좀 더 가까이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